일이 있어가지고 방송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스승의 날을 맞아서 선생님,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안 계시지만은 특히 학문적으로 많은 영감을 주셨고 배려를 해 주셨고 제 미래 인생에 대해서 성찰을 갖게끔 해준 선생님 있는 산소를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조만간 5월 15일이 스승의 날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존경하는 선생님이 살아계시든 영면하에 계시든 한번 찾아뵙고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 마음가짐을 한번 되돌아보고 다듬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선생님을 만나 뵙고 맞은 소회를 우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요. 오늘 13번째 행정법 상식 강의는 성문법원의 유형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어떤 유형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을 적용 해석하는 경우에 중요한 어떤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성문법원은 헌법을 정점으로 통일적이고 단계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법령 간에 법령들은 앞에 나중에 헌법, 법률, 법규, 명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국제조약, 국제법규 이런 6가지 유형들을 연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법령 간의 해석이나 적용에서 상충되거나 충돌되는 경우 이 성문법의 상하 순위에 의해서 해결하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상하 순위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 헌법, 법률, 법규, 명령. 여기서 법규, 명령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이런 것을 연상해 볼 수 있고, 행정규칙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훈령 등을 연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5번째로 자치법규,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제행정에 관련된 국제조약, 국제법규를 우리가 유형 순위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하 순위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동급 법령 사이에서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법이 우선한다. 신법 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특별법이 우선한다. 지방자치법하고 제주특별법하고의 제주도에서 적용의 우선순위는 뭐냐? 제주특별법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각으로 보면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제주도 차원에서 관할 지역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특별법으로 만들어져 있을 뿐이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지방자치법이 적용되지 않고 제주특별법이 적용해서 해석을 하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순위에서 헌법이 있는데 국가 기본 조직과 작용에 관한 근간이 되는 기본법이다. 근간이 되는 법이다. 이중 행정 조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예컨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회의, 행정, 각부, 그 다음에 뭐 감사원에 관련된 뭐 이런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작용에 관한 헌법 규정은 국민의 권리 의무,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그 다음에 경제 관계 규정 등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조세 관계 규정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통상 경제 문제는 우리가 법 없이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래 됐는데 어떤 그것을 어쨌든 무방비 상태로 두는 것은 아니라 어떤 일정한 규제 하에서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이 부를 일구는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있어서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는 가능하면 규제가 완화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 최근에 소위 디지털 3법이 좀 개정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디지털 경제에 부합되게끔 이렇게 이제 관계 법령들이 개정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도 가능하다면 규제 완화 쪽으로 가는 그런 시대 상황 변화에 부응해서 법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디지털 3법 개정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행정구제에 관한 규정이 있을 수 있는데 행정상 손해배상, 그 다음에 손실보상, 행정소송, 행정심판에 관련되는 헌법 규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규정들 외에도 헌법 원칙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뭐 이것들은 뭐냐면 여건의 평등의 원칙이라든지 비례성 원칙 뭐 이런 것들이 헌법 규정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대단히 행정에 관련된 것을 해석 적용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헌법 원칙 등은 행정법이 적용에 중요한 법원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예컨대 헌법 11조에 의한 평등의 원칙이 있는데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를 창설할 수 없다는 규정이라든지 훈장 등의 영제는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고 어떤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헌법 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이 행정에 있어서 이 평등의 원칙 여러 군데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차등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평등하기 때문에. 예컨대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도 평등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죠. 그죠? 특혜 시비 논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전직 대통령의 경우는 소위 구속이 풀리는 경우에 어떤 전제가 달렸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구속 석방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됐다 해가지고
언론의 어떤 그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런 평등의 원칙의 관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건축 허가를 함에 있어서도 근데 도지사가 특정 지역에 신축을 하는 경우는 쉽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제주 시내에서 그저 별볼일 넘는 사람이 건축 허가를 해주는 경우 부대 조건을 많이 달아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전제에서 예컨대 헌법 원칙으로서 해석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37조 2항에 보면 비례성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국민이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행정이 알아서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가 있었을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건축 허가를 하는 경우, 건축 제한이 되는 경우는 관련법에서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제한 없이 행정이 자의적 해석, 담당자 아니면 국장, 도지사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제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제한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본질적 내용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엄청 중요한 소위 그 해석 기준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헌법에. 그죠? 그러기 때문에 예컨대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경우,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이 헌법의 명문 규정만 보고 입법할 것이 아니라 이 원칙들, 헌법 원칙들에 대한 저촉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입법 행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원칙들이 무시된 입법들, 악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나 이런 쪽에서 위헌 판결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런 거 무시하고 그런 악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독재라고 비판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보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이 자신이 치적해서 다음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가능하면 많은 입법 활동을 통해서 법률을 재개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조례를 재개정하는 데 관여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많은데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헌법 원칙들이 존중되는지 여부를 확실히 판단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연말 공직선거법 개정했잖아요. 그죠? 연동형 비례대표제 운운하면서 교섭 단체가 아닌 소위 그 임의단체 4+3 여당이 이제 합작해서 일방통행식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는데 본래 의도했던 입법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거대 여당만 출연이 됐잖아요. 그죠? 잘못됐다는 거죠. 공직선거법 그 관련 규정 개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제 개인적으로 봐서도 당연히 개정해서 정상화시켜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헌법 원칙들을 간과해서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지방의회 의원들 그런 것 입법 실적 갖고 능력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 지금은 다른 방면에서 좀 능력이 있고를 검토해야지 입법 갖고 좀 국민들이 능력이 있다 없다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법률 만능주의보다는 어떤 자율성이 존중되는, 특히 이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는 더욱 그런 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간과되는 문제들을 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다가 이 법률이 있을 수 있는데, 법률은 실질적 내용적 성격을 고려함이 없이 헌법의 입법 절차에서 나타나는 형식적 의미 법률이다. 국회 제정이 법률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법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헌법상 입법 절차, 국회 표면에서 대충 입법 절차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세부 절차는 국회법에서 구체적으로 절차가 정리되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법률이 만들어져야 된다. 제정되거나 개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절차 무시했거든요. 헌법이 정한 절차, 그 다음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만들어진 그런 꼴이 됐습니다. 그렇죠? 정당 정치, 대의민주 정치 관점에서 보면 지난 연말 국회는 빵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법률은 행정이 따라야 될 가장 중요한 법원이다 이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상위 법률에 저촉되는, 상위 법률에 법률에 저촉되는 법규명령. 법규명령은 밑에서 다루겠는데요. 근데 우리가 시행령으로서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그 다음에 장관의 어떤 그 입법으로서 시행규칙이라고 그러는데, 소위 그 부령, 이것을 우리가 법규명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법규명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 이건 무효가 된다. 법률에 저촉되는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은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효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럴 때 이런 것들을 간과해서 소위 자기 치적을 위해서 다음 당선되기 위해서 법률이나 조례를 마구 만들어내는데 그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도 지금은 달라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서 제대로 적용해서 국민 생활의 편의가 극대화되는 쪽으로의 어떤 그 입법 정책이 바뀔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헌법 76조에는 긴급명령, 긴급재정경령, 재정경제명령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도 최근에 언론에 나타난 적이 있죠. 그죠? 이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국가 경제가 흔들리고 국민 경제 생활이 여러 가지 혼란에 빠지니까 재난지원금 지급하기보다는 대통령이 이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발동해서 그런 경제의 악순환, 그런 모순을 좀 치유해 줬으면 하는 그런 어떤 발상을 특히 야당 쪽에서 제시한 그런 그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이거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국회에서 만들지 않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만들어서 뭐 공표해서 시행하는 뭐 그런 경우의 어떤 입법 형식인데, 그런 점에서 국회에서 개정은 되지 않지만은 소위 법률 같은 효력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헌법에서는 어떻게 입법이 되고 있느냐 하면, 대통령은 내후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래 됐습니다. 이건 야당이 무슨 말이야?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알아서 하시면 되지 않느냐. 굳이 뭐 국회 걸고 나중에 책임 뭐 문제 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알아서 하고 싶으면 하시라 하는 뜻으로 발설이 됐던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은 행정 입법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법률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행정의 성문 법원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김현태 선생님의 이야기 중에서 의미 있는 부분, 이 법률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얘기인데, 오늘날 행정기능이 확충 강화에 따라서 행정입법, 뭐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규칙이 중과에 따라서 양적 측면에서 행정입법을 압도할 수 없으나, 입법자가 행정입법의 지침을 설정하거나 위임한 행정입법을 철회하는 등의 권한을 가짐으로써 법률은 여전히 행정법이 중요한 법원으로서 기능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국회에서 행정 관련 법률을 만들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시행령,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령, 장관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집행하면 되고, 자치단체에서는 자치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자치단체장은 규칙을 만들어서 이 행정에 관련한 어떤 그 일처리를 능숙하게 처리하면 되는 세상이 열려서 국회 입법의 어떤 중요성이 강조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은 이런 시행령, 시행규칙이나 조례규칙을 이 재정 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상위법의 어떤 근거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든 그 숫자는 적어졌지만은, 옛날보다는 적어졌지만은 그래도 그 법률이 위세는 옛날이나 지금과 아니라 마찬가지다는 뭐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도 여러분이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데, 헌법과 법률이 효력 순위와 적용 순위에 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헌법이 법률에 대해서 효력상 우위, 선순위를 가지나 적용 우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체계적으로 헌법이 위에 있는데 적용에 있어서 헌법이 당연히 우선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행정기관은 법률의 관계 규정이 있는 경우 헌법을 직접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행정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예컨대 뭐 헌법에 관련 규정이 있다 이렇게 손치더라도 그걸 그대로 직접 우선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관계 법률을 찾아서 거기에 해당 근거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우선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관계되는 규정이 법률에 없거나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은 있는데 해석 작용하는데 애매하거나 민원인한테 충분히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어떤 그 불성실한 그런 어떤 그 입법이 있을 경우에만 행정기관은 헌법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거나 직접 적용하기가 쉽지 않으면 유추해서 유추한다는 것은 무슨 말 이해되시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헌법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하고 아니면 선례라든지 이런 것을 가미해서 합당하게 해석해서 적용하는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헌법 규정하고 행정법상 관련 규정이 있었을 때 상위법이니까 헌법 규정을 달랑 적용해서 민원을 해결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선 관계행정법의 규정을 적용해서 해석해 봐가지고 합당하면 그렇게 해라 이거죠. 그것이 좀 불충분, 미흡할 경우에만 소위 보충적으로 헌법 규정을 적용해서 이 행정에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 그런 해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소위 그 성문 법원 중에서 헌법하고 법률에서 우리가 법률을 익혔는데요. 어떻든 뭐 짤막한 시간에 배웠습니다마는 여러분이 행정 실무를 다룸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원칙들이 들어있는 뭐 그런 개념들이라는 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도 벌써 시간이 지났네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